안녕하세요. 저는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윤yo항이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를 봄맞이라고도 하는데요. 2월이 들어서면서 따뜻한 날씨 덕에 벌써 봄을 맞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착각이 듭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오늘은 마을공동체와 지원사업과 아파트 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궁리를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을 저희가 약속 하나마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 실무 담당자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간략하게 저희 센터 소개와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방향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22년 공동체 지원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벌써 끝났어요. 우리 마을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봄내 동동이라는 사업인데요. 벌써 사업이 종료됐고 이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소개에 앞서서 저희 센터를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춘천 시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을의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지원 사업,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춘천 시민들이 삶의 전환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춘천 시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춘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요, 5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춘천 시민의 80% 정도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아파트가 이젠 하나의 마을이고 공동체죠. 그래서 아파트 이웃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건강한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그거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계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웃과 같이 슬기로운 아파트 자치생활, 아파트 자치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5일까지이고요. 아직도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시간을 들였냐면 아파트 단위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좀 생각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그런 수기 과정을 통해서 신청하시라고 이렇게 긴 시간을 줬으니까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많은 신청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올해는 두 단계로 나눠서 씨앗 단계, 새싹 단계, 그래서 700만원, 800만원을 지원해 드리니까요.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아파트가 이웃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물입니다. 옛날에는 우물물을 함께 나누어 마시던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했고 작은 단위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었죠. 우리 아파트에서 이 우물물 같은 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이 될 수도 있고 마을 잔치가 될 수도 있고 음악회가 될 수도 있고 여가 활동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물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파트 공동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자치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곳곳에 아파트들이 웃음꽃이 피어나고 또 서로가 이웃이 불신이나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돕고 함께 마주보면 인사하는 그런 아파트 생활 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많은 아파트 입대해 계신 분들 잘 살펴보시고 많은 신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마을공동체팀 이철효입니다. 이웃과 같이 슬기로운 아파트 자치생활 2022년 아파트 자치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신청 대상은 춘천시에 소재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지원 규모는 올해 총 15개의 아파트를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 총 15개 아파트에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은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면 어떤 사업이든 자유롭게 신청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올해 처음 사업에 신청하는 신규 아파트의 경우는 씨앗 단계로 아파트당 최대 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8개의 아파트를 올해 선정을 합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진행한 아파트가 올해 또 지원을 할 경우에는 새싹 단계로 아파트당 최대 8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올해 7개의 아파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겠는데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구성을 하셔서 이 단체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관리사무소에 사업 운영 협조를 받으셔서 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 예시인데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지 좀 막연하신 아파트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의 사례와 작년에 아파트 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을 했던 아파트의 사례 몇 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강동 현대 홈타운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공동육아방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해밀타운이라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을 하고요.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뒤에 입주자 대표 회의의 협조를 통해서 아파트 내에 유휴 공간을 확보를 하고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간도 꾸미고 책장이나 도서, 장난감 등을 기증받아서 육아방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 사업에 참여할 엄마들끼리 모여서 나름대로의 운영 규칙을 정하는데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놀다 가는 자율육아, 그리고 엄마들이 준비하는 육아 프로그램 이렇게 정해서 이 육아방의 운영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육아 정보를 고려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친해지고 엄마들끼리도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춘천 사례인데요. 뉴시티 코아루 아파트입니다. 뉴시티 코아루 아파트는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한 사례인데요. 입주자 대표 회의를 중심으로 층간 소음, 흡연, 주차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아파트 옆에 마침 유휴지가 있어서 텃밭에 80두락 정도의 텃밭을 조성을 하고 입주민들에게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 대상으로 텃밭 환경 개선, 씨앗 및 모종 나누기 등을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는 텃밭의 농작물로 김장하기 행사나 파티 같은 행사를 개최를 해서 입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텃밭을 조성하면서 입주민들끼리 오고 가면서 많이 마주하다 보니 입주민 간의 소통 단절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고 관리사무소로 접수되었던 갈등 및 민원 건수도 많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작년에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해강아파트입니다. 해강아파트는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파트 내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회의할 때만 사용하던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을 조금 더 입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의견을 모아져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조성을 할 때 입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간을 조성을 하셨어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책장 등도 입주민들이 모여서 직접 제작을 하시고 공간도 직접 꾸미고 입주민들로부터 도서도 기부를 받아서 공간을 조성을 하였고요. 이 조성된 공간에서 입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우두 LH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도 작년에 아파트 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 40대의 젊은 부모님들과 아이가 많은 아이가 많은 것이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셔서 운영을 하셨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단 구성에도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인 곳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나 아파트 홈페이지, 카페에 사업단을 모집한다라는 홍보글을 올리고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로 사업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분여회도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분여회와 이렇게 모집된 인원,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가 같이 모여서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로 진행했던 사업은 운동 프로그램과 꾸러미 사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운동조와 꾸러미조로 나누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고요. 프로그램은 이지댄스, 요가, 그다음에 아이와 함께하는 키트 만들기, 문화축제, 사생대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편한 세상 춘천 한수시티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 시설이 있지만 입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을 알리고 작은 도서관을 입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연령대별 문화 강좌를 다양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문화 강좌는 입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강사들도 최대한 입주민들 중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업은 한숲 플리마켓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셀러들을 모집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주민들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각 입주민들 중에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나눔하는 바자회 형태의 중고장통도 함께 운영을 하였습니다. 많은 입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물건도 서로 사고 파는 그런 자리가 이루어졌고요. 참 후기가 좋더라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사업을 정기적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던 사업이었습니다.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고, 심의, 선정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고는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찾아가는 길잡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직접 방문을 해서 사업에 대한 안내와 사업 계획 구상에 대한 자문을 진행을 합니다.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건 사전 신청을 받아서 1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심사는 4월 8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에서 선정된 아파트는 사전 교육 및 컨설팅에 참석을 하셔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조금 다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기서 다듬어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교부 신청을 하실 때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교부 신청서 제출이 4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진행이 되고요. 그럼 보조금을 4월 26일에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 실행 및 운행 지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운영 지원 및 현장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던 와중에 뭐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좀 수시로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모니터링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파트 맞춤형 성장 지원이라고 해서 아파트마다 사실 필요한 교육이나 뭐 컨설팅, 워크숍 등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실 경우에 저희 센터에 신청을 해주시면 아파트별로 좀 적합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고요. 공동체 살롱이라고 해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좀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 팀들끼리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6월, 8월, 10월 이렇게 3차례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사업 성과 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종료 및 정산입니다. 사업 결과 보고서와 정산 보고서를 11월 30일까지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서 접수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이고요. 저녁 6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6시 이전까지 들어온 신청서에 관해 대해서만 접수를 할 예정이니까요. 시간 지켜서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접수 방법은 방문 접수, 이메일 발송, 등기 우편 발송 등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장소는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2층에 마을 공동체 팀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업 계획서는 원본이나 아니면 스캔 파일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직인이나 서명이 들어가는 양식들이 있기 때문에 원본이나 스캔본으로 발송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심사 자료를 만들 때 좀 편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주실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한글 파일 원본도 메일로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하시고요.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보조금 세부 산출 내역서, 아파트 소개서, 참여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입주자 대표 회의 단체 등록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심사 및 선정입니다. 심사는 2022년 4월 8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심사는 제출해주신 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결과 발표도 마찬가지로 4월 8일에 되도록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선정된 공동체에는, 선정된 아파트에는 개별적으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였는지, 운영 과정을 적절하게 계획하였는지, 사업이 타당성 있게 사업 계획이 꾸려졌는지, 그리고 새싹 단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도 평가하여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심사 항목은 옆에 보이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또는 이제 이 사업을 운영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일단 사업당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좀 수립 계획을 사업 계획서에 같이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입주자 한두 명이 진행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여러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민, 아파트 내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해야지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내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업단을 구성을 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낼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수행을 해낼지를 함께 논의하시고 그 함께 논의한 내용을 사업계획에 담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 과정과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그리고 역할로 분담하는 과정도 함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실 때 수행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계획을 짜실 때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하셔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는 여러 공간, 사람, 단체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이 불가한 사항인데요. 아파트 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에는 보조금을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이런 사업으로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선정에도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공동체적 과정이 없는 일방적 수혜적 복지 사업, 예를 들면 단순 도시락이나 반찬을 배달을 한다거나 김치를 사서 뭐 어르신들에게 전달을 한다거나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의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이 선정되지 않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계획 수립이나 실행 과정에 주민 참여 지점이 없는 일회성 경관 개선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선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관리사무소나 이렇게 입주민 몇몇이 모여서 화단을 조성한다거나 나무를 심는다던가 하는 행사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사업이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보조금을 집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어학, 자격증 취득과 같은 일반 강좌 사업, 그리고 단순 친목회, 그다음 영리 목적의 사적 모임도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2년 아파트 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기본 원칙입니다. 먼저 사업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2022년 아파트 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셔서 예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자부담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조금의 5% 이상을 자부담을 편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보조금 집행 시 이 자부담도 함께 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시 보조금 통장을 만드셔야 되고요. 이 보조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도 함께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크카드로만 보조금을 집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업 실행 계획대로 사업을 실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사업 계획이 변동이 있거나 예산을 좀 다르게 사용하셔야 될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통해서 사전 승인을 얻은 뒤에 예산을 이 사업 계획에 맞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불가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나 연구소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용역성 사업은 보조금을 집행하실 수가 없으시고요.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비품 구입, 공과금, 차량 유지 관리비 등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시상금, 장학금과 같은 현금성 경비도 지출이 불가하고요.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비 등도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비목별 편성 기준입니다. 비목이란 이러한 항목으로 예산 편성하실 비목별 편성 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표에 나와 있는 비목을 준수하셔서 예산을 수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비목은 홍보 인쇄비, 물품 구입비, 단기 임차료, 교육비, 숙박비, 식비, 다가비, 단순 인건비, 강사비, 공연비, 회의비, 심사비, 원고비 이렇게 비목을 설정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실 수 있으시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떨 때 이런 비목의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홍보 인쇄비의 경우 사업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간판, 책자, 영상 등을 만들 때 편성할 수 있는 비용이고요. 보조금의 20% 이내에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 인쇄비를 사용해서 현수막이나 간판, 책자, 영상 등을 만들 때는 2022년 아파트 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품 구입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모성 물품을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요. 자산성 물품은 구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산화될 수 있는 물품은 단기 임차료 비목을 사용하셔서 사업 기간 동안 대여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물품을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요.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입하셨을 경우 배송비까지 물품 구입비에 포함하셔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임차료는 사업을 진행할 때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을 임차해야 할 경우 편성할 수 있는 비용이고요. 교육비는 교육활동 시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 이용료, 체험비, 여행자 보험료 등에 편성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숙박비는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하는 외부 활동이나 업무 진행을 위해서 편성할 수 있는 비용인데요. 한 사람당 1박 4만 원까지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비 다가비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식비 다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보조금의 20% 이내에서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인당 1회 식비는 8,000원, 다가비는 3,000원까지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인건비입니다. 단순 인건비는 사업 수행을 위해 일시적, 단기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편성할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그 공동체 구성원이, 그러니까 사업단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더 전문적인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강사비, 공연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강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거나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강사료를 수당으로 편성을 하셔서 집행할 수가 있고요. 공연할 때도 공연팀에게 공연비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회의비 심사비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회의 및 심사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 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아파트 구성원들이 하는 회의에 편성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고요.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이나 심사위원 같은 분들이 필요할 때 편성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목입니다. 원고비는 홍보물, 소식지, 자료집 같은 걸 만드실 때 거기에 기고하는 원고의 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작년과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파트 구성원에게는 모든 인건비성 경비는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단순 인건비는 편성을 할 수 있게 예산 지침을 조금 수정을 했고요. 단순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의 30% 이내에서 편성이 가능한데 단체 구성원에게 편성할 때는 10%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기초공동체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최대 700만 원이니까 70만 원까지는 단체 구성원에게 단순 인건비를 편성을 하셔서 사업을 집행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일일 한 사람한테 최대 8시간까지 편성이 가능하고 한 주에 14시간까지 편성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강사비는 보조금의 50%까지 편성이 가능하고요. 이런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 월별 합산 총액이 12만 5천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2022년 아파트 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업 공고문과 신청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고문에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저희 센터로 전화 주셔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길잡이도 운영을 합니다.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 신청을 통해서 사전에 신청을 해주신 아파트에 해당해서 찾아가는 길잡이 진행을 합니다. 찾아가는 길잡이의 경우 아파트 구성원 3인 이상이 모이셨을 경우에 저희가 아파트를 찾아가서 안내를 하거나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찾아오는 길잡이의 경우 아파트 구성원 중에 한 분 이상 센터에 내방해 주실 경우에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이고요. 총 10개의 공동체만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시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아파트 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